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 추려봅니다. 먼저 보안주들 볼게요. 반짝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승 탄력도가 다 줄었네요. 거의 다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해킹 사고가 전해졌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580억 원 규모의 그 가상화폐 중에 이더리움이라고 있잖아요. 이 이더리움이 익명의 계좌로 빠져나갔다라는 사고 내용이었습니다. 참, 이 가상화폐 시장이 안착되기까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참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함께 해보고요. 어쨌건 관련한 해킹 사고가 터지면서 보안주들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또 이내 한풀 꺾인 모습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클래시스를 볼까요? 피부 미용 기기 업체 클래시스가 코스닥 150 종목으로 신규 편입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클래시스 말고도 17개 종목이 신규로 편입됐는데요. 그중에 SFA 반도체 등등에서 오늘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클래시스 오랜만에 반등을 시도하긴 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상승 탄력 다 이뤘네요. 지금은 강보 합선에 불과합니다. 14,850원. 그래도 8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클래시스입니다. SK케미칼 볼게요. 최근 SK그룹에서는 그래도 바이오 관련한 이슈가 계속 커지네요. SK바이오팜도 그랬고 SK케미칼도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치매 치료 패치를 미국 FDA에서 판매 승인받았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의 강세, 장중하 때는 8만 원 선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는데요. 어쨌건 이틀 연속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체크할까요?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우상향하려는 힘을 보여주는 요즘 관련주들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 양매수 유입이 되어 오늘 3% 가까운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클리오는 기관 쪽의 러브콜을 연일 받아가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 기록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중 수급을 기준으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도 괜찮아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 폭도 5.7% 현재 진행되고 있고 상승폭을 반납하지도 않네요. LG 디스플레이 강한 반등 진행되고 있는데 바닥권이잖아요. 이제 바닥권에서 그리고 수개월째 거의 박스권 갇혀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은 상단 부분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인데 이거 뚫을 수 있을지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볼게요. 구조조정 노력으로 인해서 내년도 수익 괜찮아질 것이란 전망 나오는데 진짜 그러할까요? 이 종목도 대표적인 바닥주 아니겠습니까? 13만 5,500원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신세계도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가 진행이 되네요. 신세계도 6%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강하죠. 앞서 본 롯데쇼핑은 나갈 비용을 줄이는데 전략을 써서 수익이 잘 날 것이다.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신세계는 본업, 판매하는 걸 잘 팔아서 내년에 더 수익이 잘 날 것이다라는 초점입니다. 소비의 양극화라고 요즘 명품이 그렇게든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럭셔리 매출이 호조를 이뤄가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하는데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반등폭이 제법 두드러지는데 의미 있는 반등일지 궁금해요. 무엇보다 큰 손들의 수급이 괜찮잖아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레포트적인 좀 긍정적인 레포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급이 좀 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 3분기 영업 손실은 한 4,367억 원으로 일단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고요. 4분기에는 한 7천억까지 지금 확대가 될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재무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썩 나이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적자에 대한 지속이 내년까지도 지속이 된다면 증자라든지 대규모 이제 투자금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될 여지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재무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산업 부분에서도 이제 LCD
특히 대형 쪽 LCD 부분에 대한 판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 LCD 판가가 지금 현재 현금 원가 또는 이제 그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에는 더욱더 LCD 판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무적인 좀 개선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나온 증권사 보고서도 어떤 부분을 뭐 주요시했길래 뭐 이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LCD 이 판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치고 네. 내년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더 것이다. 이상 나빠질 건 없다. 네.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낮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제 좀 바닥권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 LCD 판매 업체들 특히 중국 쪽 관련된 부분들이 네. 이제 어떤 그 공급을 뭐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기사라든지 좀 이슈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약간 좀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P-OLED 관련 부분에서도 네. 아직까지 이제 수율이 아직까지 안착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수율 안정화와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가 될 경우에는 그때쯤에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을 글쎄요. 좋아요를 주는 게 아니군요. 네. 글쎄요 정도로요. 네, 네. 예. 대대적인 전략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LCD 사업부를 대폭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OLED 쪽으로 집중 투자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뚜렷한 뭐 수치, 성과들이 아직 나오질 않는 LGD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시각이신 듯 보이고요. 오늘의 반등 큰 의미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쪽에서는 한번 투자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롯데쇼핑 보겠습니다. 오늘 롯데쇼핑 그리고 신세계 나란히 보긴 할 건데요. 백화점주들이 나란히 좀 올라서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마트를 비롯한 몇몇 내수주들 중심으로의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롯데쇼핑 점검해 주세요. 구조조정 지속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피와 이 살을 깎아내서 그래서 수익성을 개선시키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네, 앞으로 진짜 일단은 괜찮아질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동빈 회장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경영 일선에 이제 복귀를 했고, 그렇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롯데 그룹주들이 좀 흐름이 좀 이제 좀 개선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롯데쇼핑만을 이제 보자면 아직까지 이제 그 구조조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성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그런 의미는 좋지만 실적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 시점을 잡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다급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백화점과 그리고 대형마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롯데 홈쇼핑을 제외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까지 거의 다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상장된 롯데 리츠로 인해서 현금이 한 1조 원 정도 유입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새로운 수익 창출에 대한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롯데리츠에다가 또 이제 이런 그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정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오늘 좀 주가가 반등하고 아직까지 바닥권을 받고 있지만 내년 이제 4분기 내지 1분기에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경우에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점수 높지 않네요. 이 종목도 글쎄온가요? 요거는 네, 별로라고 들고 싶습니다. 별로요. 나빠요? 나빠요로 네, 나빠요. 가나요? 예, 나빠요. 그래도 뭐 내년에 뭐 1분기 한번 확인하고 가자라고 한다면 글쎄요 정도로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부정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그 롯데리츠가 이제 보유자산으로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재평가를 받아서 네.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이제 그런 그 유통업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가 계속적으로 되게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마트라든지 그리고 뭐 CJ라든지 계속적으로 그 유통과 쇼핑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신규로 어떤 이제
차기적으로는 이제 롯데쇼핑이 모바일 비즈니스를 통해서 플랫폼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SSG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SSG가 이제 신세계 선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일단은 좀 나빠요라고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뭐 내년에 호텔 롯데 상장 앞두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은데 만약에 이제 성공리에 뭐 IPO가 성공하게 된다면 다른 롯데 그룹주들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장기적인 플랜 입장에서는 일단 뭐 분할매수 관점에서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자기 자회사에 대한 IPO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다각화라든지 신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질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아직 좀 뭐 어떻게 보면 가깝기도 하지만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조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를 계속 강조를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앞서 본 이 LG 디스플레이와 롯데쇼핑 모두 별로라는 거거든요. 나머지 하나가 탑픽입니다. 신세계입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 사실 같은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두 업체잖아요. 그런데 신세계는 후한 점수를 주고 오셨다는 거죠.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인가요? 일단 뭐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럭셔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거의 뭐 40, 50대의 중장년층들에서 럭셔리 수요가 발생했던 옛날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 30대마저도 어떻게 보면 명품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보면 증가세가 두 자릿수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세계가 어떻게 보면 좀 성장 요인이 좀 어떻게 보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신세계가 이제 뭐 백화점 명품이라든지 이런 그 저마진 상품의 매출에 어떻게 보면 비중 확대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이런 판관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그 비용 관리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3%, 4% 계속적으로 선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자회사인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리고 신세계 DF라든지 이런 면세 사업과 화장품 사업 등에 대한 호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세계는 앞으로도 좀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기술적 분석상 차트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기반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업황에 대한 호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지금 턴어라운드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1선을 돌파를 하고 이 라인만 지켜지게 된다면 일단 35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승력이 큰 입장에서 이 종목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후한 점수를 주고 계신 거군요. 지금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신 거고요. 높게는 35만 원대, 지금 현재가가 28만 원 선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그렇게 올려다볼 날이 올지 한번 기대 걸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보다는 신세계 쪽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요. 내일장의 탑픽으로 이 종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였어요. 자,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8일) 목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 인권보호법에 서명을 하면서 또다시 미중 무역 협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도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이 유원한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하루였는데요.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분위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44% 하락하면서 2118.45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2116선에서 시초가가 잡혔는데요. 그래도 시초가를 저가로 잡고 조금은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기관이 오늘 장중 매수로 전환이 나오면서 지수를 살짝 끌어올렸었는데 겨우겨우 그래도 양봉 캔들 지켜내면서 2118.6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2120선 방어에는 실패하고 하루 만에 지수가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많이 부진합니다.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1.11%까지 하락하면서 640.1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수급도 꽉 막혀있는 상태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또 일제히 거의 다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지수 역시 끌어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거래일째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입니다. 0.18% 상승하면서 1,179원 30전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1,180원까지 바짝 다가서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중국 지수도 부진하고요. 항생지수 역시 부진합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현재 저점을 조금 더 낮춰가고 있습니다. 0.57%까지 하락하면서 2,900선 다시금 깨고 내려갑니다. 현재 2,886.4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항생지수는 그래도 조금은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0.13%의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26,91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지수도 역시 그렇게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역시 반락되면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23,409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계속해서 그래도 23,000엔선은 조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수급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거래소에서 16거래일째 외국인들이 이탈이 나옵니다. 오늘도 1,129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그래도 장중 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545억 원 사들이는 모습, 개인도 동반해서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2거래일째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391억 원, 외국인도 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862억 원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 특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장 특징 중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하고 코스닥 150의 새로운 편출입 종목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게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로 빠지고 그 자리에 기술주들, 5G 관련주들, 반도체주들이 그 자리를 대거 채워줬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파워로직스 10%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150의 새로운 편입된 종목 중에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파워로직스가 한 10월 1일 정도쯤에 고가 10,000원대를 형성을 하고 최근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인데 편입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윗꼬리를 살짝 달기는 했지만 그래도 꽉 찬 양봉을 채워냈습니다. 오늘 9%, 9.4% 급등하면서 9,72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넷패스, SFA 반도체는 결국 반락되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SFA 반도체가 오늘 5%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상승분 모두 반납을 하고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540원까지 밀리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보시다시피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같은 5G 관련주들이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오이솔루션도 1.5%의 강세, 서진시스템도 1.5%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25,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제외된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펩트론 같은 제약 바이오주 3% 급락하면서 14,100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원익 QNC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5G 종목 중에서는 대한광통신이 제외가 된 종목입니다. 4%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같은 5G 종목들은 새롭게 편입됐다는 점 특징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 SK그룹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롤러코스터 장색같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이 붙이는 치매 치료제입니다. 치매 패치를 새롭게 개발을 했고 미국 FDA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고요. 심지어 SK케미칼 우선주는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차트 한번 체크해 보시죠. SK케미칼 우선주가 오늘 장중 22% 급등이 나왔는데 상승분 모두 반납을 하고 역시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8%의 하락권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SK케미칼 역시 22%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역시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윗골이 길게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K케미칼도 차트를 보시다시피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보였습니다. 오늘 하락 반전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후장 들어서는 힘을 조금 내면서 상승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1%의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77,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케미칼의 지주사가 SK디스커버리인데요. 역시 급락이 나옵니다. 14%까지 급락을 하면서 27,850원까지 밀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전에 신약을 개발한 SK바이오랜드 역시 추가 하락 나옵니다. 오늘 10%까지 밀리면서 21,750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SK바이오랜드의 지주사인 SK도 보합권에서 거래 마치고 SK우선주 13% 급락하면서 189,500원까지 내려와 주면서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특히 SK그룹주들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많이 크다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유일하게 좀 전 종목이 선방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보셨던 유통주들 종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추수감사절의 연말까지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유통주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많이 올라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4.8% 급등이고요. 신세계가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신세계가 6%까지 급등을 하면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꽉 찬 장대 양봉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그래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10월, 11월 들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1선 위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특징적으로 잡혔고요. 28만 3천 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롯데쇼핑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5% 가까운 상승이고요. 현대백화점 3.1% 급등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또 아모레G도 3%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호텔신라 최근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3% 오름세 보이면서 84,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오늘장 이슈가 있던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상한가가 간 종목이 3개나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부터 한번 차트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오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스펀지밥으로 유명한 삼성출판사가 니켈로디언과 넷플릭스와 협약을 맺었다,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출판사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꽉 찬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요. 직전 고점이 28,500원, 10월 말에 28,500원을 형성을 하고 쭉 주가가 미끄러져 내렸던 종목입니다. 최근 많이 부진하다가 오늘 다시금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24,050원까지 올라오면서 가격제 한복을 가득 채워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에 토박스코리아가 치고 올라옵니다. 상한가를 드디어 진입한 모습이고요. 1,740원까지 역시 가격제 한복 가득 채워줬습니다. 또 다른 아기상어 관련주 오로라도 4.5% 급등인데요.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우리기술 역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중국의 국영 기업과 손을 잡고 중국 철도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는 기술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1,20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기술 차트 역시 보시죠. 직전 고점이 1,210원에 잡혔는데요. 1,200원 직전 고점까지 역시 올라와 주면서 장대 양봉 꽉 차게 그려지는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오늘 대량으로 수반된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센트럴모텍이 후장 들어서 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음봉으로 전환된 점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센트럴모텍이 오늘 상장 4흘째고 4번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장 들어서 상승분은 거의 다 반납하면서 11%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센트럴모텍이 최대 주주 이 회장의 지분을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다는 점은, 그리고 4번 연속해서 상한가는 실패했다는 점 좀 특징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인데요. 오늘 7% 급락하면서 122,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HLB가 미국의 자회사와 합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트 한번 체크해 보시죠. 10월 말쯤에 213,900원까지 고점을 높이고 최근 상승분 많이 반납하고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자회사와의 합병 소식이 들려왔지만 주가는 방향 밑으로 틀면서 거래 마칩니다. 7% 급락하면서 122,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주입니다. 메가스터디, 메가MD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2022년부터 이 대입 수능 비율을 정시를 40%로 늘리겠다라고 이슈를 발표를 했지만 메가MD, 메가스터디는 그렇게 오늘 주가에 힘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급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재료 소멸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 8% 급락, 메가MD도 13%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하루 시장에 들어갑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